모르면 독. 위험한 장난감 탑3. 어디가 위험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실제로 장난감 때문에 아이들이 응급실 실려오고 이런 일이 있나요? 네, 많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연령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5세 미만 애들은 주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작은 장난감이나 이렇게 그 장난감의 부속 같은 거를 입에 넣거나 아니면 코에 넣거나 아니면 귀에 이렇게 넣어서 오는 경우가 구멍에 막 많고요. 넣어 애기들이. 그거 왜 넣는지. 호기심이 많으니까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넣습니다. 더 큰 아이들은 이제 주로 좀 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네네. 놀이기구나 장난감 같은 그렇네요, 거를 그렇네요. 이용하다가 잘못 이용해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대로 잘 갖고 놀면 재밌는 장난감이지만 네. 좀 부지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위험한 장난감 3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보시죠. 8살 영진이 다른 아이들보다 산만하고 학습 능력이 떨어져 찾게 된 병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 때문에 아이한테 ADHD가 왔다고 하셔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이 정말 아이한테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지 몰랐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장난감과 ADHD, 즉 주의력 결핍 장애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검진 결과 왼쪽 대뇌 기능만 항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뇌의 불균형, 즉 좌우뇌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이는 이 장난감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장난감이 뇌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한 진실. 이 장난감을 반복적으로 접한 아이들은 사회 적응력 저하는 물론 학습 능력 및 집중력 저하, 심각한 경우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없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뇌가 한창 성장할 시기에 뇌 불균형을 초래하는 이 위험한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3위를 맞춰주십시오. 아마도 게임기일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퍼즐 쪽 아닐까요? 퍼즐. 아니면은 퍼즐은 좋지 않나? 좋죠, 퍼즐은. 휴대폰 같은 거에 어플 다운받아서 그렇죠. 계속 틀어주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안 좋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너무 이제 같은 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1위일 것 같다라는 거죠. 1위. 지금 3위인데. 1위가 4개 나왔거든요, 은지원 씨?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비디오 1위 게임. 쪽으로 가면 약간 신체적인 위험이 있는 걸 것 같고요. 약간 정신적으로 간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네. 정답은 자, 뭐예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뭐야? 김종국 씨와 박은영 씨가 언지를 해주셨습니다. 어. 아이들도 어른들도 잘 가지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렇네요. 제 조카가 지금 11개월인데요. 네. 이것만 틀어주면 울다가도 멈추고요. 요즘 떼쓰다가도 이것만 그래요, 틀어주면 그래요. 요즘 광고에도 그러잖아요, 광고에 막 애가 막 기차에서 막 울어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울음이 뚝 그쳐요. 알고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딱 뭐 보여주니까. 이 스마트폰이 엄마들에게는 얼마나 편한 도구인지 몰라요. 근데요, 아까 봤죠? ADHD. 잘못된 불균형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사회 적응력도 떨어지고 폭력성도 엄마 나가! 하고 아이들의 뇌 불균형을 초래하는 위험한 장난감 3위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손안의 TV, 움직이는 컴퓨터로 불리는 스마트폰. 현재 우리나라 10가구 중 4가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유하고 있을 어머님들 만큼 집중해서 우리나라는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 기기 예. 사용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인기 만점인데요. 요즘 유아들에게 가장 대세인 장난감 역시 스마트폰입니다. 실제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5살 미만 유아 중 스마트폰을 매일 사용하는 아이가 무려 15%. 일회 평균 사용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12%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폰이 아이들 성장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걸까요? 설거지나 뭐 빨래 널기나 다른 집안일을 할 경우에 거나 식당 같은 데서 이제 떠들거나 그럴 때 이제 평상시에 놀아줄 거 없고 이렇게 약간 지루하고 이럴 때 한 번씩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빨리 보낼 수 있으니까. 이렇듯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게 되는 최초 동기는 바로 부모 때문인데요. 무심코 보여준 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최근에는 어린 아기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유아 스마트폰 증후군이라는 신종 증후군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뇌와 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자극이 오게 되면 균형 있는 발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의 불균형을 가져와 초기에는 주의가 산만하거나
물건에 집착하는 행동 또는 또래보다 말이 늦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계속 지내기의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뇌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주변 환경보다 지나치게 밝고 작은 화면에 눈을 고정시키면 시각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손가락 터치를 통한 반복 자극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은 어린 나이에 좌뇌만 발달시키고 상황 전체를 보는 우뇌의 발달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좌우 뇌의 균형이 깨지면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불안, 초조, 불면, 주의력 결핍 등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5살 아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고민이라는 박소영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동료에게는 스마트폰이 최고의 장난감입니다. 어린이집 가고 자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핸드폰 갖고 놀아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볼 때는 꼼짝도 않고 집중합니다. 작은 화면에 빠져있는 동훈이는 엄마가 아무리 불러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 시력이나 이런 것도 되게 걱정이 되고요. 주로 스마트폰 볼 때 누워서 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파에 누워서 막 이렇게 자세가 되게 안 좋고 또 이제 동생이 이제 형이 맨날 스마트폰 갖고 노는 건 모습을 많이 보니까 얘도 스마트폰에 좀 관심을 보이거든요. 동생도 똑같이 형처럼 스마트폰을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보지 말라고 말로 타일러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서 이번엔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는데요.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요. 진짜 저러네. 엄마는 나쁜 어른이. 네가 나쁜 어린이야. 어머니래요.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면 과격해지기까지 합니다. 저거 봐요, 저거 봐요. 자,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3살 서윤이도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요. 게임이든 동영상이든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빠져듭니다. 이제 이거 아까 한 번 봤으니까 이제 그만 보기로 했지? 한 번 보고 그만 보기로 했지? 아니야, 이거 봐. 이제 나중에 또 보는 거야?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면 풀 때까지 울고 떼쓴다는 서윤이. 그럼 한 번만 다시 보고 엄마 주는 거야? 서윤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엄마는 결국 스마트폰을 또 주고 마는데요. 그제서야 울음을 그치고 다시 조용해지는 서윤이.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도 보여주고요. 밖에 나가서 통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주로 보여줘요. 아빠 다음으로 스마트폰을 좋아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되지는 않으십니까? 아이 발달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저 힘드니까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이 아이의 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아이들의 참가 지원을 받아 그들의 현재 상태를 직접 검사해봤습니다. 검사에 앞서 아이들을 모두 한 장소에 대기시켰는데요. 역시 스마트폰부터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다들 스마트폰으로 노는 것에 익숙한 모습입니다. 세 아이의 부모들은 스마트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애들이 뭐 책만 읽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책 읽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라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 과연 아이들에게 괜찮은 걸까요?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은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게임을 접하게 될수록 얘가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게임 중독에 빠질 위험이 커지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 스마트폰이 간단한 손가락 터치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 한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력적인 면도 저는 시력도 진짜 이제 맞아. 예, 시력이 걱정이 많이 되고 눈이 나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거. 부모의 걱정처럼 스마트폰이 아이들 시력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5분간 책을 보게 하고 5분간 스마트폰을 보게 했을 때 눈 깜빡임 횟수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지켜봤습니다. 먼저 책을 볼 경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번엔 스마트폰을 볼 경우 한 번. 눈을 거의 깜빡이지 않습니다. 5분 동안 책을 봤을 때는 눈 깜빡임 65번,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17번,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 강한 시각 자극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는 그런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아이의 시력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그래도 많죠. 단점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엄마들은 끝까지 스마트폰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안심하는데요. 자, 과연 결과도 그럴까요? 먼저 검사에 앞서 아이들의 행동부터 관찰했습니다. 제작진이 자리를 비우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유시간을 갖게 된 아이들은 수많은 장난감 중 칼을 가장 먼저 집어듭니다. 이렇게 칼싸움을 하는가 싶더니 5분이 지나자 금세 흥미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스마트폰을 찾는데요.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움직임 없이 화면에만 빠져듭니다. 제작진이 다시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빼앗으려 하자 아이들은 공격적으로 반항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의 뇌 상태는 어떨까요? 좌뇌와 우뇌의 균형을 검사하기 위해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정확한 결과 비교를 위해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는 일반 아이의 뇌파도 검사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의 보지 않는 일반적인 아이는 좌우가 균등한 데 반해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이는 좌우의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세민이는 그 오른쪽 대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좌우뇌 불균형이 생긴 상태입니다. ADHD나 틱으로 전환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뇌의 불균형이 심하게 깨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많이 달라졌죠. 그냥 그 정도 갖고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의심했었는데요. 막상 딱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걸 너무 깨달아서 빨리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렇게 우뇌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제 아이가 그대로 성장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논술과 같이 이해를 요하는 학습을 따라가지 못해 또래보다 학습 부진을 겪게 됩니다. 이런 뇌 불균형은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접하게 될수록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유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위험에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페셜 넘버원맨이 알려드립니다. It's number one time.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며 만 7세 이하의 아동들은 하루 30분 미만으로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스마트폰을 볼 때에는 아이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부모가 옆에서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뇌 불균형이 심해진 아이라면 근육 운동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와 함께 공운동, 등산, 산책, 자전거 타기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심코 보여준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에겐 위험한 장난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교수님,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절대 주지 말아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그 초기 뇌발육이 완성되는 그 연령대가 만 2세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만 2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 조카 벌써 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에 이렇게 자주 노출이 되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독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통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좀 늦게 노출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이미 이제 많이 자라난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이미 이제 노출이 많이 됐을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는 보통 애들은 이제 그 윗사람이 하는 거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는 행동을 보통 따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애들만 보지 마라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솔선수범하셔서 온 가족이 가족의 그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시간 정해서 그렇죠. 엄마 아빠도 안 쓰고. 네. 그렇죠. 네, 이번 그 2위에 해당하는 장난감은 이 장난감을 잘못 가지고 놀 경우에 천공, 즉 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실제로 저거네요. 실제로 여러분 다 같이 나눠요. 저도 하나 주세요. 실제로 2005년 미국에서 만 2세 어린이가 이런 장난감 때문에 장폐색과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폐혈증? 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위험해요. 자석. 애들이 이게 입에 그냥 막 넣으니까 이런 거. 이게 왜요? 아, 자석이 얼핏 보면 이런 자석은 굉장히 작고 동그랗고 그렇죠.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 개를 삼켰을 때는 식도에 걸리지만 않으면 대부분 다 그 대변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요. 하지만 2개 이상을 삼켰을 경우에는 서로 붙어서 위 점막을 사이에 두고 강력한 압력으로 서로 붙게 되면서 장 점막의 혈류를 방해해서 4일 정도가 지나면 보통 이게 주변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장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터져서 장 내용물이 배로 빠지면 이제 복막염이 생기고 그 복막염이 생겼을 때 세균이 다시 혈류로 들어가면 폐혈성 쇼크로 이제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려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내에서 보고된 2세 아이는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엄마는 애가 왜 배가 아픈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자석이 28개가 들어있고 뱃속에? 예, 뱃속에. 그러니까 입부터 뱃속에 28개가 들어있었고 소장에 12곳 그리고 대장에 한 곳이 이제 천공이 있던 애가 있었는데요. 살아났나요? 다행히도 응급수술을 잘 해주셔서 퇴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풍선을 사람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 장 안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 물을 지금 채워놨고요. 그리고 자석을 풍선에 각 한 개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장이 연동 운동을 할 때 실제로 이렇게 닿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로 이제 움직여주세요. 예, 움직여주세요. 두 분이서 잡고 실제로 장 운동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줘 보세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서로 움직여줘. 뭐야? 뭐야? 자석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 우와. 이건 뭐야? 보세요. 감독님 이거 보세요. 잠깐만요. 두 친구가 붙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난다는 거죠. 장도. 오, 깜짝 놀랐어요. 장도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진짜 위험하네 이거.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꼭 잘 보셔야겠어요. 이제 삼킴 사고의 80%는 6개월에서 3세 이하 어린이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석이 또 예쁘게 생겼다든지 아니면 사탕처럼 생겼다든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생겨서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주변에 놓지 않는 경우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 삼켰다. 그럼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삼킬 때는 부모님들이 보지 않을 때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개인지 2개 이상인지 판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2개 이상을 삼켰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서 빼야 되겠군요. 예, 지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뭐라고요? 아니 지금 위험해요. 저기요, 준현 씨. 살 빼세요. 여기다 이걸 빼라고. 붙여요 거기다. 누가 빼를 이렇게 써놨길래. 중독될 경우 뇌 불균형을 일으키는 위험한 장난감 3위 스마트폰. 삼켰을 경우 장 천공을 유발하는 위험한 장난감 2위 자석. 그렇다면 위험한 장난감 1위는 무엇일까요? 장난감이 끔찍한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매년 이 장난감 때문에 수백 명의 어린이가 병원을 찾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재민이네 집. 600만. 또 졌네. 형 재민이는 어른스럽게 철없는 동생 우민이를 챙겼습니다. 나 보고 있잖아. 아빠 뉴스 봐야 해. 넌 딴 거 하고 있잖아. 우민아, 우리 방에 가서 놀자. 나 그거 할래.
동생같이 생겼어요.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첫째 재민이 덕분에 부부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도시장이네. 정말 의젓해요. 평소 좋아하던 책을 집어든 형 재민. 우민아 우리 책 읽자. 아 정말 재미난 책을. 이때 재민이의 독서를 방해하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나는 칼싸움. 형보다 활발하고 호기심 강한 오민이는 평소 칼싸움과 같은 과격한 놀이를 즐겼는데요. 그날 밤 이제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그 시간 거실에서는 울면서 감정 상하면서 울어요 나중에. 나도 오늘은 피곤한데 일찍 잠이나 자야겠다. 이제 술 아니에요? 대체 형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재민아, 또 있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선생님, 저희 재민이 좀 어떻습니까? 천만 다행으로 재민이 목숨은 살렸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있어서 뇌 손상이요? 앞으로 왼쪽 팔과 다리를 못 쓸 겁니다. 네? 12살 재민이에게 생긴 끔찍한 사고. 재민이가 이렇게 반신불수가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부모의 실수로 함부로 방치된 이 위험한 장난감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위협은 물론 반신불수의 장애까지 안겨준 위험한 장난감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고 참. 아니 장난감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믿기지가 않고 정말 위험한 장난감인 것 같아요. 뭘까요? 근데 이제 화면이 다치기 바로 전에 이제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장난감 칼. 이렇게 머리를 부딪히면서 뭐 뇌 손상이 되고 이쪽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머리를 부딪히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왜 장난감 자동차 많이 갖고 놀잖아요. 예. 바닥에 널려 있어가지고 제대로 안 치워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거 밟고 넘어지는 거. 밟고 넘어지는 거죠. 아니면 그걸 수 있어요. 그 비비탄 총 있잖아요. 비비탄 제가 많이 맞았던 거. 그게 이제 맞아서 그게 눈에 맞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너무나도 화력이 세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좀 많이 맞을 수 있는데 김종우 씨 큰 걱정이 없지 않을까. 왜냐면 다른 분들보다 눈이 좀 작아서. 예. 눈 맞은 적 없었죠? 어렸을 때. 다른 데는 맞은 적 없어요. 축하합니다. 아니면 야구공. 지금 동생이 그 칼싸움 형이 말했듯이 칼싸움 하던 도중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조로예요, 조로. 지금 자기가. 그래요. 그렇죠. 조로가 쓸 수 있는 무기를 생각해야 돼요. 채찍. 채찍이나 뭐 이렇게 던지는 뭐 표창. 해머 아닐까요? 안심불수까지? 해머. 도끼? 아니 어린이 도끼 있어요. 어린이. 저희가 이게 지금 범죄 코너가 아니거든요. 어린이 도끼가 있어요. 도끼인데 좀 그렇죠. 작게 나온 거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거. 김종국. 야하. 그걸 맨날. 감독님 왜 이렇게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노블복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비탄 총입니다. 예. 아까 칼싸움 장면이 나왔는데 칼싸움 장면 이후에 바로 칼로 찔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눈을 다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비비탄인 것 같습니다. 예, 비비탄 총입니다. 솔깃한가 봐. 미니카. 갑자기 바꿨어요. 갑자기 바꿨어. 뇌 손상이까지 왔다는 거는 미니카 밟고 딱 넘어져서 많이 다친. 미니카. 비비탄총. 아니 도끼라면서요. 아니에요. 해머 도끼 이러더니. 해머 도끼. 도끼 어린이 도끼 옆에 있는 비비탄총이에요. 문제가 심합니다. 왜냐면 잘못 맞으면 이게 뇌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맞고 또 쓰러지고 아니면 맞고 또 피가 나고 하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2의 또 사건이 발생될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비탄 총. 채찍 아닙니다. 총입니다. 총. 비비탄 총이죠. 일단 남자 아이들이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것들이 칼총. 그렇죠. 칼총 가지고. 그리고 이 비비탄 총이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사람한테 안 쐈다 하더라도 이 튀기는 게 뭘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 튀기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눈에 큰 실명이 올 수도 있고 나중에 위험한 아이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장난감이죠. 제가 어렸을 적 짓궂은 남자아이들에게 참 많이 맞았던 장난감이죠. 네, 장난감 총인 것 같습니다. 총으로 여자 잘 안 쏘는데요. 아니 왜 관심의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싫지 않은 이상 안 보통 좀 고무줄끈 이런 걸 하죠. 그 지나갈 때 막 몰래 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몰래 쏠 필요가 없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면. 도망가는 거죠.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보통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 안 하죠. 정말 싫은 애들한테 합니다. 에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어떻게 해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정답 확인! 자, 김준현만. 자, 어떻게 될까요? 에이, 스톱 그만둬라. 자,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우, 준현 씨 편한데 표정이? 맞았어? 잡아요! 돼지 잡아요! 돼지 잡아! 잡아! 안 되는데! 놓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이 비릿한 총으로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뇌를 다친다는 게. 이거 진짜 총이네요, 그냥. 가능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2살 남자 어린이가 동생이 쏜 비비탄 총알이 이제 눈 아래를 뚫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요? 예. 눈 아래 뼈를 뚫고 들어가서 오른쪽 뇌에 박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워낙에 약하잖아, 이게. 자, 지금 엑스레이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약하니까. 지금 왼쪽에 그 두개골 위쪽에 보이는 하얗게 보이는 것이 그 비비탄 총알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오른쪽 뇌에 박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뚫고 지나가면서 이 뚫고 지나간 자리는 뇌가 다 손상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아이는 목숨은 건졌지만 네네. 이제 왼쪽이 이제 반신불수가 되는 아이고.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비빈탄 총으로 아이들이 주로 어디를 다치게 되나요? 이제 주로 사람을 향해 쏘기 때문에 주로 얼굴 쪽에 집중이 되고 있고 얼굴 쪽은 또 사람 몸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그 쿠션 패드 역할을 하는 그 연부 조직이 거의 없는 부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반돼서 안구 손상하고 치아 손상도 또 흔하게 일어나고 치아 손상. 아니 근데 아이들이 갖고 놀기 위한 장난감으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비비탄 총이 사실 아무리 장난감이라고 해도 이제 총의 형태를 띠고 있고 구조 역시 이제 총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원래는 이제 총알의 색이나 이제 탄알의 속도 같은 거에 따라서 사용 연령이 나누어져서 정해져 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살 때는 연령 표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만 20세 이상이라고 써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어린이용, 청소년용, 성인용이 있는데 어린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왜 없는 거죠? 어린이용은 실제로 이제 속도가 약하고 이제 별로 잘 팔리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제조회사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예 안 맞는 아예 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그냥 쓰는 거예요, 애들도. 만 20세 그러니까 이상인데.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논다라는 건 그냥 잘못된 거네요. 그 자체가. 어린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 8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7세 이하는 결코 이제 사주셔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총으로 야, 너 저쪽에 숨어 있어서 막 조준 사격을 하게 되고 비비탄을 서로 막 주고받 또 한 대 이렇게 맞으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기려고 맞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성인용이나 청소년용 한번 저희가 직접 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이건 안 이걸 보세요. 여기도 맞으면 터져. 자, 그럼 저쪽에 저희가 풍선을 준비해놨거든요. 그럼 은지원 씨가 야, 총이 내려! 총이 내려! 총이야! 진짜 총이야 이게. 총인데? 나가는 게 비슷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해봐요. 저. 와 소리부터 벌써. 하늘로 항상 총 구려 하늘로. 이거 됐어. 총. 야, 하지 마. 위로. 이거 너무 세. 잠깐만. 지금 방금 쏘신 게요. 이게 가스식으로 되는 거고 성인용입니다. 성인들이 쏘는 총입니다. 음료수 캔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이거 설마 뚫리겠어요? 캔인데? 알루미늄 캔이잖아요. 이 캔 같은 경우는 피부보다 더 두껍지 않나요? 네, 피부보다 더 그렇죠, 세죠. 강도가 알루미늄이. 그러니까 피부 조직보다 더 두껍고 그렇죠, 아까 산 것처럼 눈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특히나 들어있는 캔은 더 뚫리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시죠. 절대. 저 부분 계속 우와! 야! 와! 그만! 야, 뚫렸어! 잠깐만, 다시 이쪽으로. 설마 했는데 뚫렸어. 야, 음료수 냄새가 여기까지 나. 이거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뚫리지? 자, 계속 지금 뚫려 있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쪽도 보시면 진현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현아. 이거 보세요. 그래. 어머, 여기 완전 다 찢겼어요. 이거 봐요. 봐봐. 조심, 손 조심해. 남자 어린이들에겐 장난감 총, 특히 비비탄 총이 큰 인기죠. 그런데 장난감 안전사고 가운데 70% 이상이 바로 이 비비탄 총으로 일어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한 장난감 1위는 우리 아이들이 흔하게 가지고 노는 비비탄 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장난감 무기류 안전사고는 2007년 67건, 2008년 69건, 2009년 91건, 2010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중 비비탄 총과 관련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73.5%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보신 자석 삼킴 사고처럼 비비탄 총알 역시 삼키거나 귀에 넣는 사고가 많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바로 아이들이 비비탄 총알을 몸에 직접 맞는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비비탄 총은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실제로 비비탄 총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한 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비비탄 총을 가지고 노는데 그 총알이 제 이빨에 맞은 거예요.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치아에는 금이 가고 이빨은 사이사이 깨져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비비탄 총으로 인해 앞니가 깨진 상태입니다. 얼마나 비비탄 총 사고를 직접 경험한 한류 스타 엠블랙의 이준 씨. 친구들하고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잘못 쏴서 눈 안에 비비탄 총이 살짝 박혔다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거의 눈 자체가 피로 물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충혈이 된 상태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의 실명에 처할 수도 있다. 안대를 쓰고 몇 달 동안 거의 누워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걷지도 못하고 핏줄이 울리기 때문에. 다행히 완치됐지만 실명될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였습니다. 있어 보이지만 제일 위험한 게 비비탄 총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비비탄 총을 가지고 위험하게 노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많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 아이들 장난감이라고 치부했던 비비탄 총으로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중 문방구에서 구입한 비비탄 총으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대부분 연령 표시가 없고 있더라도 14세 이상뿐이었는데요. 또한 800알에 1,000원 하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비비탄 총알의 파괴력은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결과를 위해 오산고등학교 사격부 김태현 선수가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플라스틱 비비탄 총알을 장전하고 3m 거리에서 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 물체는 생달걀. 자, 조준. 발사. 단숨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느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거 보세요. 총알이 달걀 껍질을 쉽게 깨뜨려 버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표면이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전구는 어떨까요? 역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보이십니까? 비비탄 총알이 전구를 가뿐히 관통합니다. 주변에는 미세하게 깨진 유리 파편들로 가득합니다. 자, 이번엔 소시지를 향해 쏴보겠습니다. 총알이 소시지를 유유히 관통하고 맙니다. 이번엔 아이들이 안경을 쓰고 비비탄 총을 가지고 놀 때를 가정해 마네킹에 안경을 씌워봤는데요. 자, 조준. 발사. 보셨습니까?
안경 렌즈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눈 속으로 파편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깨진 파편이 눈에 들어갔다면 안구가 크게 손상됐을 것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이 똑같은 사고를 경험한 분이 위기탈출 넘버원 게시판에 제보해 주셔서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아이한테 전화가 와서 친구들과 비비탄 싸움을 하다가 총알에 눈 맞아가지고 안경 알이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상 와서 보니까 진짜 안경 알이 산산이 부서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눈이 다치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고 무서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비비탄총 사고의 악몽을 기억하며 김혜숙 주부는 깨진 안경 렌즈를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압축된 강화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 9살 남자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친구가 쏜 비비탄 총알을 연속으로 얼굴에 맞아 안경이 깨져 얼굴과 목에 깊은 상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어린이 장난감이라고 하기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닌 비비탄 총. 만약 아이들이 비비탄 총알을 직접 눈에 맞게 된다면 어떤 위험한 일이 벌어질까요? 얼굴에 맞게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특히 눈에 맞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비비탄을 눈에 맞게 되는 경우에 전방 출혈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백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망막 손상도 생기고 안구 파열, 또 녹내장, 또 시신경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각한 영구적인 시력 상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비비탄총 사고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기를 바란다면 부모님은 가급적 아이들에게 비비탄총을 사줘서는 안 됩니다. 특히 8살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절대 비비탄총을 사줘서는 안 되며 만약 비비탄총을 구입할 때는 아이의 연령에 맞는 제품을 사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비비탄총을 가지고 놀 때는 안경 대신 도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사람과 동물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비비탄총. 부모가 방치하는 순간 장난감이 아닌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